네, 반갑습니다. 통공공부법 개발자 황선암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중학생 고학년 때부터 수학을 거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자면, 좋은 성적을 받자면 수학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학은 늘상 말씀하지만 수학은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이다. 복잡한 연산기호와 수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말의 언어의 영역이다.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른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수학 공부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저 아이는 수학만 공부한다 할 정도로 오로지 수학 공부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통공공부법으로 가셔야지 되고요. 수학에서 제일 요구되는 것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속도와 정확성. 어떻게 빨리 풀 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게 갈 건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수학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속도와 정확성은 초등학생 때 길러집니다. 기초 연산에서 길러지거든요. 초등학생 때의 수학 공부법은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때 수학 공부법은 구구단을 외울 때 11단을 외운다, 20단을 외운다, 역산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구단을 외울 때 분산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분산이란 무언가 하면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 어떤 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산을 끊임없이 연습을 시켜야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나중에 수와 좌표, 확률, 그 다음에 약수, 배수 모든 것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공부에서는 수학의 분산을 반드시 시키자.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시키자. 그 다음에 고학년, 5학년 정도 올라가면 또 초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수입니다. 분수의 사칙 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한 학기, 어쩌면 1년 동안 분수만 시켜야 됩니다. 그 서점에 가면 분수 계산력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수의 사칙 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 시켜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분수의 연산입니다. 제가 학원을 할 때 중학생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 전 학기나 이런 걸 다시 복습을 시키고 한 학기 전에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분수 연산을 3, 4개월 동안 그것만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가거든요. 분수 연산에 보면 분배 법칙, 곱셈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정확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보면 긴장을 해서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됐거든요. 그죠? 정확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하다 보면 속도감도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반드시 두 개를 해야 된다. 구구단의 분산을 잘 가르치자. 고학년의 분수를 정확하게 하게 하자. 그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물론 방정식입니다. 그죠? 방정식을 끊임없이 연습시켜야 돼요. 방정식이 함수하고 같다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에서 공부하기 전에 방정식 몇 개 풀고 함수, 중학교에서 함수를 많이 다루지 않죠. 그죠? 이게 좀 문제예요. 중학교에서 함수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방정식이라도 몇 개 풀고 공부하게끔 해야 되고요. 정말로 저희들이 놓치는 것 하나,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님이나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공식을 외워라. 공식을 외워라. 공식을 외우는 순간 아이들이 2등급에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공식은 절대로 외워서 안 됩니다. 다소 늦더라도 공식을 다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식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고1 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거 지나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1 과정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바로 함수 거의 뭐 70%가 함수인데 함수가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학교에서 많이 잘 배웠을 거라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방정식을 몇 문제를 풀어봐야지 돼요. 풀고 함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수학 공부법. 수학은 무엇인가 하면 개념입니다. 수학은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 보면 개념은 간단하게 보고 수학 문제만 푸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수학 문제는 개념을 이해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다 어렵다, 문제가 쉽다 어렵다는 기준은 숫자가 크거나 복잡하게 꼬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개념 하나에 문제 하나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문제 하나에 개념이 두세 개 섞여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다. 오로지 개념이다. 그래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개념을 읽고 문제를 푼다. 틀리면 또다시 개념을 읽고 또 문제를 푼다. 틀리면 체크하고 넘어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틀리면 바로 해답을 보고 또 풀고 갈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 실력이 안 늘어요. 개념을 보고 문제를 푼다. 틀리면 바로 개념으로 간다. 개념을 보고 또 문제를 풀고 또
틀리면 개념을 읽고 풀어보고 틀리면 넘어간다.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래? 해독을 어떻게 할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무조건 교재 한 권을 가지고 간다. 교과서가 되든 내 실력에 맞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내 실력에 맞는 교재 한 권만 가지고 갑니다. 한 권을 가지고 가는데 수학책의 교과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개념이 나와요. 교재가 보면 개념이 나오고 기초 문제, 고다음 문제, 심화 문제, 최심화 문제. 다시 말하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하는 방법은 개념을 읽고 스텝 1만 풉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저희 학원 아이들 책을 들고 왔네요. 중학교 2학년에 보면 블랙 라벨이네요. 경우의 수,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확률에 들어가서 확률의 개념을 읽고 기초 문제만 풉니다. 풀고 틀렸으면 체크하고 그다음 2단으로 넘어가요. 개념을 읽고 기초 문제만 풀고 틀린 것 체크. 3단으로 넘어가서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고 기초 문제만 가지고 틀리면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개념을 보고 스텝 1만 가지고 1단에서부터 끝까지 스텝 1만 풀고 간다. 틀린 문제 체크하고 넘어간다. 다시 처음으로 옵니다. 다시 개념을 읽고 1회독 때 스텝 1에서 틀린 문제와 스텝 2를 풀어 들어갑니다. 자, 1회독 때 스텝 1에서 틀린 문제 포함 스텝 2를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그럼 2회독이 끝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념을 보고 스텝 1, 스텝 2에서 틀린 문제와 스텝 3를 풀어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서 틀린 문제만 체크하고 또 넘어가요. 또 다시 처음으로 와서 개념을 보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틀린 문제와 최심화 단계를 문제를 풀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4회독이 끝나요. 자, 여기서의 4회독은 개념을 4번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으로 와서 개념을 보고 틀린 문제만 풉니다. 틀린 문제만 일단부터 끝까지 풀어가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되면 수학 문제가 거의 80점에서 90점 맞게 될 거예요. 그때 다른 교재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의 80점, 90점 다 맞습니다. 왜? 숫자만 틀리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수학을 빠른 기간 안에 해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절대로 수학을 책을 가지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심화 문제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피로도가 너무 쌓여서 진도도 안 나가고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수학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군 해독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학 해독 어떻게 돌릴래? 개념 읽고 스텝 1 먼저 푼다. 그 다음에 개념 읽고 스텝 2 푼다. 물론 스텝 1에 틀린 문제를 같이 풀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해독을 돌린다면 단기간에 5회독에서 7회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탁 가는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만 봤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당연하죠. 시간이 남게 돼 있습니다. 왜? 모르는 문제만 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모르는 문제만 풉니다. 왜? 이미 회독을 돌려서 아는 문제는 다 추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 저 문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섞어서 공부하지 마세요. 아는 문제는 강함이 빼버리고 모르는 문제 했을 때 내가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검증했는 방법이고요. 수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제가 단기간에 성적을 높였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쓰는 통분 10회독 공부법, 여기에 보면 수학 공부법이 잘라 있으면 58종이 나 있습니다. 요걸 읽으시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통분 공부법 개발자 황선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